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여러분의 부자 될 수 있도록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정부가요, 연체자도 취약층 긴급 생계비 대출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액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설명해드려요. 당정,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제난에 빠진 취약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요, 연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어요. 연체자까지 조건 없이 100에서 200만원 정도를 즉시 대출해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상세한 내용 바로 들어갑니다. 자, 금융위원회는요, 이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 좀 이따가 저랑 같이 요거 알아볼 겁니다. 같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저랑 같이 이제 모바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를 통해서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이런 정책 서민금융을 이제 확대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요,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당정협의체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뭔가 이렇게 긴급생계비를 대출해주자. 왜? 이분들이 자꾸 사채로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소액이라도 대출해주자. 이런 정책 합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상품이 언제 나오느냐? 내년 1분기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이제 실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대상자는 누구냐 이거죠. 지원 대상은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가 있는, 또한 피해를 겪은 취약계층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연체 여부 따지지 않아요. 연체 여부 따지지 않고 연체 있어도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대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적어요.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생계비 용도로 쓴다는 조건을 걸고 대출해주는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뭐 상황마다 차주들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 대출해주고, 그런 다음에 성실 상환 시 이제 추가 대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더 높여주겠다라는 방식을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는데, 너무 적죠. 사실 50만 원이면 간에 기별도 안 갈 겁니다.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더 높여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일단은 고려 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고려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 뭐 대출안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소액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겠고요.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당연하겠죠. 뭐 신용대출 같은 거다 보니까 물론 뭐 보증이겠지만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간에 갚으셔도 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그 당정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나왔던 게 요런 거와 그 다음에 안심전환대출 뭐 9억 원까지 늘려준다. 일단 오늘부터는 안심전환대출 6억 원까지입니다. 그죠? 내가 주택담보대출, 집값이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민은행 시세가 1순위입니다. 시세가 이제는 6억 원 이하이신 아파트, 주담대, 변동금리이신 분들 고정금리로 바꿔주죠.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9억 원까지 늘려준다. 언제? 내년에. 요런 얘기랑 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소액대출 얘기고, 그래서 해당하신 분들한테는 단비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께서 요거는요, 일단 좀 기간에 남아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런 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내년 아니더라도. 내년 해봤자 11월, 12월. 근데 2달 남았거든요. 내년 1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12월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출시가 되면 바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에 여러분 꼭 가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금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서민금융,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내가 당장 지금 자금이 꼬였어, 이럴 때 풀어줄 수 있는 자금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이 사이트에 가셔서 어떻게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당장 여기를 통해서 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 같이 지금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 모바일 여시고요. 자, 네이버에 같이 들어가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오셔갖고요.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을 검색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이렇게 검색하시고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모바일에서 이런 형태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민금융 한눈에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서민금융 한눈에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자금을, 돈을 어떻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민금융 한눈에를 터치를 해보십니다. 자, 터치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뭐 조건들이 나와요. 뭐 지원 대상, 자금 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원 대상 이렇게 가보면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이라고 있죠. 내가 만약에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을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 내 조건 설정하기라고 있죠. 아니면은 내 조건 설정하기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내 조건 설정하기 보이시죠? 내 조건 설정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상공인이야.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 체크, 그죠? 그 다음에 자금 용도가 뭐 창업도 있고 운영시설도 있고 뭐 학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로 놓으십시오. 전체 자금 용도 전체로 놓으시고요. 대출 필요 금액 전체, 연령대 전체, 상품 기준 전체, 서비스 제공 지역은 뭐 여러분이 해당하시는 이 지역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로 놓으셔도 되고. 내가 예서 서울에서 소상공인이다 그럼 서울 체크하는 거고요. 일단은 전체로 놓겠습니다. 하고 뭐라냐면 확인.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보세요. 어떤 조건이 나올까요? 159개의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조건에 맞는 159개의 상품이 있는데, 그럼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라고 해서 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최대 4.5%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햇살론, 햇살론 15, 안전망 대출 쭉 나오는데, 뭐 순창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라든지 김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최대 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쭉 나오고 있죠. 각 지역에 맞는 특례 보증 상품들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또 예술인 생활안전자금 융자도 있네요. 전세자금. 그러니까 예술인들에게 전세자금에서 최대 1억 한도로 해서 금리 1.7%로 굉장히 좋은데요. 대출기간 전세자금이니까 2년이겠고요. 최장 8년까지 한번 4번 연장 가능하네요. 금리 1.7%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지금 현재 전세자금도 거의 지금 7%짜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중은행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뭐 예술인 분들 여러분 꼭 알아보십시오. 이런 거 최대 1억 원까지 나온다는 거. 뭐 특별경영 안전자금, 청년 창업자금,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뭐 예술인 결혼자금. 와, 예술인들은 좋네요. 최대 한도 700만 원에서 결혼자금도 2%를 빌려주네요. 와, 이거 좋네요. 대출기간 3년에서 4년이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159개의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오셔서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사는 지역 체크해 보시고, 내가 현재 도움받을 수 있는 지금 금융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좋아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해야죠. 내가 만약에 나에게 맞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서 알아보는 건데, 가장 빠른 거는요, 일단 확인하고요,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 많으시죠? 잘 몰라요. 이런 거 클릭해도, 예를 들어서 소액대출 눌러도 봐도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나와요, 뭐가. 총대출기간, 금리, 대출한도 쭉 나오는데, 뭐 금리 분할 상환 방법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전화해 보는 겁니다. 전화는 어떻게 하느냐? 자, 서민금융진흥원 다시 한번 메인 화면으로 가볼까요? 여기 처음 화면, 여기 한번 터치를 딱 해보시면, 자, 밑에 내려가 보면 1397에 1397 이렇게 나오죠. 1397 서민금융 콜센터 1397 이렇게 나오죠.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 콜센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뭐 내가 대출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당장 내가 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괜히 위축돼 마음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떤 센터냐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요. 서민금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상담받는 기관입니다. 대출 연체하신 분들이 가서 상담받는 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친절합니다.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397에 전화를 하셔서 당당하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도와주는 기관이니 당연히 여러분의 상황 설명하시고 내가 이런 상품 알아봤는데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대상자를 꼭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주려고 만든 기관이다 보니까 꼭 물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여러분 뭐 정말 지금 필요할 때 담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시니어분들 또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우리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정보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뭐 쓸데없는 얘기 없습니다. 어그로 끄는 얘기 없죠.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만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지금 잠깐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 제가 그 JTBC 아침엔 뉴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게 개편이 돼갖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을 우리 JTBC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이었고 JTBC 이렇게 1년 동안 출연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 드렸고요. 또한 경제 정보, 뭐 고급 정보 포함해서 다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 있는 중간 선거라든지 또한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드렸는데 저는 JTBC의 이 김하은 아나운서부터 포함해서 되게 인상이 되게 좋아요.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보시면 이제 김하은 아나운서인데 JTBC에 떠오르는 샛별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또 아나운서님께서 또 문자도 주시면서 되게 착해요. 이분 되게 착하고 제가 그 경력이 짧은 아나운서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도 깊고 저한테 문자도 주시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하시는데 이게 뵐 때마다 정말로 이분의 그 어리지만 인품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를 하면서도 느꼈고 또 이렇게 문자 받고 나서도 야, 이분은 참 대단하시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챙길 줄도 알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참 좋은 나중에 큰 인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봤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는 JTBC 또 굉장히 높으신 분 우리 부장님께서 또 오늘 저 마지막이라고 또 내려오셔서 친히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개편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방송은 이렇게 개편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담당 PD도 바뀌고 작가님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데 굉장히 저는 오늘 우리 JTBC 많은 분들과 만나보면서 참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참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는 여러분과 이제는 이렇게 제가 JTBC 아침 앤 라이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잘 설명 안 드렸었죠. 이거 한지 제가 거의 1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잘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괜히 제가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괜히 또 우리 유튜브하고 또 JTBC에서 제가 괜히 또 이런 유튜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마치 조금 그럴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굳이 뭐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별로
근데 이제는 오늘 때는 잘 유종의미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JTBC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칭찬도 하고 JTBC 참 좋은 방송이다. 또 너무 따뜻하더라. 사람들도 참 좋고 이런 말씀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 3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제 생활을 좀 나눕니다. 이렇게 좀 제 생활을 나눠봤고 아마 제 채널 많이 구독하시면서도 여정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경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이제 우리 시니어분도 많고 그 다음에 처음 경제를 접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는 제가 잘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밖에 나오면 뭐 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왜냐면 돈을 싸들고 오니까 그런 분들에겐 고급 정보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요. 유튜브 내에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 진짜 고급 정보라든지 뭐 주식 내용이라든지 부동산 얘기라든지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과연 보실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들어도 사실 돈을 받고 제가 다 드리는 정보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사실. 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니까 괜히 뭐 다 아는 정보겠지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사실 그것도 조금 밸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질문 오면 그때 가서 좀 댓글을 달아드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 내에서 정말로 시중에서 돈 받고 있는 정보를 드리고는 싶은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실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종종 여러분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제가 뭐 그때마다 이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년 초쯤에는 경매 시장이 아마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내년 초하고 내년 한 4월, 5월에는요 진짜 경매 시장이 초호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못 버티시고 이제는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시계추는 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까지 오시는 분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버티시고 경매 시장으로 물건이 다량으로 지금 예고된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투자해서. 이런 경매 물건이 나올 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희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 빠르신 분들은요, 막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부동산 공부 막 해놓으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아무튼 간에 뭐 오히려 이런 불황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이미 저는 이번 연도 중간 때부터 아마 저한테 강의 들어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도 몇 분 계실 텐데 현금 마련하라는 얘기를 이미 저는 뭐 금리가 작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8월부터 이제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갖고 이미 다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제 총알 마련해 두시라. 저는 이제 타이밍이 이번 연도 말하고 내년도 봄에 정말로 이제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온다는 거를 이미 뭐 제 아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유럽에 많은 분들이 강의 들어오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오히려 안 좋을 때가 기회거든요. 지금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히려 부자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돈을 받고 사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실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정부 지원금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있었던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이런 정보를 보려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시중에서 정말로 돈이 되는 정보를 드려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저도 그냥
예전대로 그냥 유로 강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로 해도 되는 내용인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은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겠죠.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 여러분이 아마 답이 있을 거고요. 저에게 많은 그 댓글을 주시면요, 여정님 저 궁금해요, 아니면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이런 댓글을 주시면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앞으로 이제는 이 여의도 정보의 여정이 어떻게 이제 채널 방향을 정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은 이미 제가 이번 연도 초에 말씀드렸어요. 현 정부는 사실 이제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현금 지원의 방향은 이제 손실보전금 이후에 이제, 왜냐면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미 저는 뭐 예전부터 대선 있기 전부터 말씀드렸었고 결국 그대로 됐죠.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손실보전금 이후에 현금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좀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를 읽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 이상의 이제 보존금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그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정말로 뭐 말 그대로 IMF가 다시 오지 않는 한 사실 뭐 정부의 재정 준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재정 준칙에 의해서 현금 살포는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채널의 방향성을 이제는 피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피봇, 우리가 벤처에서 하는 얘기가 피봇,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감한 반전을 의미하는 어떤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피봇이 필요할 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여의도 정보맨 늘 함께 하셨고요. 어떻게 여러분께서 도움 드리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답은 여러분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 댓글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얘기 많이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재는 무궁하죠.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같이 좀 얘기를 후반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얘기도 해드렸고요. 제 삶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내 라이프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지금 흘러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 경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꼭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충분히 여러분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울 때가 사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왔고 많은 분들에게 또 정말로 그 어려울 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나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내가 크게 한번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여정과 같이 오히려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경제 비서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1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고 여러분 힘내시고 한 주 동안 또 파이팅 하시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인사드려야 되겠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하루도 빼짐없이 하셔야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는 거,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